시장을 폐쇄적으로 가면 물리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촉발을 해야 물리비가 세이브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거고, 그것은 국민 경제에 궁극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최근에 해운업을 진출을 할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여러분들이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에 인수한 회사가 하나오션이에요. 근데 이 하나오션에 또 신규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하나쉬핑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이 하나쉬핑을 통해서 해운업을 진출하려는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해운업계 입장은 극력 반대다. 해운업계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해운법 제24조입니다. 지금 오늘의 가장 이 해운법 진출의 걸림돌이 뭐냐, 해운법 제24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해운업에 등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년 5월 1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7호에 보면은 7항에 원유, 제철 원료, 이게 철광석이죠. 그 다음에 석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액화가스, LPG, LNG, 그쵸? 이런 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 이하 대량 화물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운법 24조에 명시한 거는 원유, 제철 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정하는 주요 화물. 즉, 뭐 석탄이라든지 발전탄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대량 화물의 화주나 대량 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해상화물 운송 사업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해수부 장관은 미리 국내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개정이 3차례 이루어졌어. 마지막 개정이 2017년 3월 21일입니다. 자, 이 조항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법 규정은.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해수부 장관은 이런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글로벌로지스하고 하나가 해상화물 운송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해수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사전에 학계, 관련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등록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야. 구성령 있죠. 그러면은 이 문구가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자, 보세요. 관련 업계는 당연히 반대하겠지.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화주 이자 분류 기업이 들어오겠다니까 그럼 관련 업계는 해운업계인데 관련 업계가 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쌍수 들고 환영하겠어요? 거의 반대하겠지. 그 다음에 학계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양대, 해운업계, 해운 쪽에 학계에 계신 분들, 교수님들은 무조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대지. 그쵸? 그 다음에 해운 전문가, 말할 거 없고. 해운 전문가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해운 전문가들은 다 당연히 해운업계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거는 좀 안 된다. 시기상조다. 그렇죠? 그러면 해수부 장관이 그걸 들었어, 의견을. 그리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견은요, 청취만 하는 거예요. 의견에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 듣죠? 그렇지만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견은 의견이야. 아니, 국정자문회의 아니라 무슨 할아버지가 돼도요, 의견은 의견이에요. 여러분들이 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의견이나 자문은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었어. 이거는 구속력이 없어. 근데 법에다가 어떻게 써놨냐면 해수부 장관은 의견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뭐야, 마치 의견을 듣고 의견대로 하라는 거지. 아니면 의견은 의견이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 결정한다. 그러면은 해수부 장관이 나는 의견대로 그냥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면 뭐라 그럴 겁니까? 그거는 법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죠? 의견은 그냥 참작하는 거예요. 참고. 여론을 수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해운법 24조의 7항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놔야지.
해수부 장관은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들, 해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니, 구속력이 없는 거를 당연히 참고하는 거지. 그게 무슨 강제성 가지고 하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결정을 해라는 뜻인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라는 건지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법이. 그렇죠? 우리가 국어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그냥 결정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 자문대로 결정하라는 건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해운법 24조 7항은 이 법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매하게 해놔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뭔가 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수부 장관도 자기가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법은 이런 식으로 명확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은 해수부 장관 결정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의견 청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견 청취. 따라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 예를 들어서 롯데나 한화가 해운 운송 사업을 등록 신청한다면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7항에 열거된 대량 화물이 아니면 상관이 없죠. 또 뼈잡으세요. 지금 이 대량 화물은 지금 약간의 좀 제한이 있잖아요. 진입장벽이. 근데 대량 화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유, 제철 원료, 액화가스, 급하게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화물. 그러면은 암모니아, 이번에 롯데가 하려는 게 암모니아를 운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암모니아 추진선이 아니고 암모니아를 화물로 운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혼돈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친환경 선박은 암모니아로 엔진을 구동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암모니아를 화물로 운송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화물은 대량 화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량 화물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원유가 1년에 얼마씩 들어오죠? 우리나라 5대 수입 품목 중에 1위가 원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석유 제품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가 가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석유 관련한 세 가지 이 제품이 우리나라 5대 수입품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량 화물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암모니아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5월 10일 날 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 공급망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선박 도입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선 도입을 통한 해상운송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H&M, 포스코,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 한국성급, KR,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체결했어. 이 롯데정밀화학이 만들고 H&M이 롯데하고 운송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은 배를 만들고 한국성급인 KR은 감리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6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체결을 한 게 이미 3년 전이에요. 아니 3년 전에 컨소시엄 체결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거 반대를 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암모니아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0만 톤이에요. 70만 톤. 그러면은 아니 암모니아가 70만 톤이 대량 화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철광석이 몇 톤이에요? 1억 톤 가까이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중국이요 10억 톤입니다. 압도적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철광석 브라질 이런 호주에서 들어오는 게 내가 알기로는 거의 수천만 톤 넘어요. 그러면 이게 대량 화물이죠. 수천만 톤. 그 다음에 발전회사 있죠, 여러분들?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쭉 있잖아요. 그 발전회사가 6개입니까? 그 회사가 들어오는 발전탄 이게 수천만 톤이야. 그렇죠? 또 포스코도 석탄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또 시멘트 회사도 석탄을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석탄은 1억 톤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량 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LNG. 여러분들 써보세요. LPG. Liquefied Petroleum Gas. LNG. Liquefied Natural Gas.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액화 천연 가스. 그렇죠? 액화 석유 가스나 이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거 대량 화물이지. 그렇죠? 근데 암모니아가 70만 톤이에요. 1년에. 70만 톤이면은 이거 무슨 아니 우리나라에 70만 톤은 아무 화물이나 70만 톤 돼요. 그러니까는 대량 화물의 범주에 이미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법에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해운협회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운법 시행령 13조 대량 화물에 암모니아와 에탄올 등 친환경 대체 원료를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건의한 거야. 세고에서 이제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암모니아를 규제하려니까 롯데가 못 들어오게 암모니아를 대량 화물로 포함해달라라고 시행령 13조를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한국해운협회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법에도 없는 거를 이제 들어오려니까 또 막으려고 진입장구 치려고 70만 톤밖에 안 되는 거를 규제하려고 법을 개정한다? 로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암모니아나 이런 에탄올인지 메탄올인지 이런 것도 이제 선사만 하겠다, 운송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물론 그 사람들의 일련이 있어요. 지금 해운협회에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중견, 중소 해운선사들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가 지금 이 해운 산업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한진해운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이. 거기다가 공급망 위기 요인이 재발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자물류가 빨리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면 오히려 공급망 위기가 오히려 줄어들겠지. 그렇죠?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자물류가 해운업을 진출하면은 물류비가 상승할 것이다. 이제 해운협의 주장입니다. 물류시장의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가 경쟁을 통해서 물류비를 낮추려고 그러는데 왜 물류비가 상승합니까? 시장을 폐쇄적으로 가면 물류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촉발을 해야 물류비가 세이브 되는 겁니다. 화주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는 거고 그것은 국민 경제에 궁극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경쟁 시장은 물류비가 하락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업의 경계는 이미 붕괴했다. 지금 빅블러가 이미 벌써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류 생태계의 바람직한 모습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해운업계가 신규 투자를 주저하고 늘 보호받으려고 진입장벽을 세워가지고 신규 플레이어들의 진입을 막는다면 그 방법이 언론, 정치권, 학계, 대학 등 여론전으로 그걸 이용해서 막는다면 해운업계가 과연 진정한 물류 생태계의 플레이어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개혁에 스스로 나서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통행료, 신호등 입찰 이런 부분들의 이자 물류의 위법, 탈법, 갑질은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고 처벌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무조건 이자 물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어찌 보면은 대기업의 이자 물류가 삼자 물류, 예를 들어서 해운업을 진출했다면은 바게닝 파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몸집을 키워가지고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지금 해운업계가 가장 큰 당면한 큰 문제는 뭐냐면 HMM이나 큰 회사 빼놓고 중견, 중소 선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너 리스크. 오너가 오랜 세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M&A도 싫고 투자도 싫고 그냥 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세성이 있어요. 정부 지원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해운업계의 과거 지향적인 태도가 과연
급변하는 해운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또 GVC, 글로벌 밸류 체인. 요즘 그런 걸 많이 하죠. 무역협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암모니아를 운송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시아에서 1위예요.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매년 90만 톤의 암모니아를 수입, 저장,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암모니아 유통기업이에요. 롯데정밀화학이 제조. 그러면 70% 마켓시어가 국내에서 70% 마켓시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글로벌로 나가서 앞으로 친환경 연료도 운송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뭔가 키워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쇼핑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만들어서 하나그룹 있잖아요. 그러면은 친환경 연료 수송도 하고 친환경 선박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쇼핑이 미국에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저탄소 암모니아 시설 구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나가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지분이 40%를 인수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미국의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옆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1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장점이 뭐냐면은, 미국 해경, 공공기관의 조선 신조라든지 수리, MRO, 이런 것들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확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 바이든 정부의 한미 군사 방위 공조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하나가 탱커선이라든지 피다선 같은 중소형 선박 건조에 적합하다. 그리고 미국의 해경의 뭐 이런 소형 군함이라든지 뭐 이런 경비정 이런 것들의 건조에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오션을 인수하고 그러니까 조선, 그다음에 해운업을 진출하고 조선, 해운, 그다음에 방산, 그렇죠? 로 이어지는 이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해운, 조선, 방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자 물류든 뭐 무슨 기업이든 해운업 진출을 막을 거냐. 저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물론 이제 해운업계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운협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컨테이너의 화물을 우리나라 화주들이 우리나라 배에 안 실는다. 그래서 이제 그 적치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적선 적치율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는 머스크나 뭐 MSC나 CMA나 하박로이드나 이런 다른 데 실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 화주들이 왜 우리나라 HMM이나 이런 데 안 실습니까? 뭔가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서비스가 안 좋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니, 컨테이너 운임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우리나라 배에 당연히 싫죠.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안 실는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고, 또 우리나라 화주가 이왕이면, 저는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나라 선박회사 실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같은 값이면, 또는 약간 비싸더라도 한 2, 3%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선사에 실어주는 게 애국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러면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해운업도 이제 다른 산업이 급격히 지금 쿠팡이나 아마존 이런 유통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이 급격히 변하듯이 이제 해운업도 그런 변화의 좀 추세에 합류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